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한 면접장. 오늘의 면접자들은 다름 아닌 5, 60대 중장년. 새로운 인생을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섰는데요. 100세 시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지만 갈 곳을 잃은 중장년. 제 나이에 어디서 일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일자리가 잘 없어요. 아직은 나는 일 더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회에서 차단을 시키다 보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허전한 그런 거, 뭔가 상실감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들었었는데 이제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신중년이 온다. 끝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젊은 우리. 지금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때라고요. 살기 있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은 청춘, 가능성은 무한대이지만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21세기 제2의 인생 설계법. 취직을 원하는 당신에게도 희망은 있다. 또 다른 빛이 쏟아질 그날을 위해 다시 취직. 신중년 일자리 백서.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지연씨. 네. 벚꽃이 필 땐 너무 예쁘고 좋았는데 네. 벌써 지금 내리막길이네요. 많이 졌어요?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 비가 와서 주말에. 너무 짧게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막 바닥에 있는 거 막 줍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저랑 같은 마음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년에 또 핀다. 물론 1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1년 후 갑니다. 네. 금방 기다리면 가죠? 돼요. 예, 네. 예, 금방 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졌다가 다시 피어나는 이제 꽃처럼 다시 취직을 꿈꾸는 신중년 일자리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5, 60대를 이제 새로운 중년이다. 그래서 신중년이라는 또 말을 써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접니다. 뭐 저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최근 몇 년간 신중년의 은퇴로 일자리 시장에 커다란 이제 변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쩌면 뭐 중년의 은퇴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에는 뭔가 큰 또 의미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유도 좀 짚어보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일자리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요즘 인생 이모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또 멋지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께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멋지게.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남경아 일자리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상상우리 노유진 취업지원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뭐 일자리 본부장님의 또 팀장님의, 네. 취업지원팀장님의 일자리 고민이 제대로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네. 드는데 저분은 오늘 나오신 김에 네. 저도 이제 다른 방송 섭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요. 여기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뭐 장학 퀴즈도 있고 세계 테마 기행도 있고 가능한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거부터 좀 잘하고. 이거부터 잘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민관 씨는 네. 뭐 개인적으로 나와주셔도 굉장히 뭐 반갑고 좋은데 네. 아직 중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오늘 또 이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네. 지난 방송을 생각 없이 왔는데 네. 왔다가 너무 많은 걸 배워갔어요. 많이 배웠죠. 정보가 너무나도 유익하고 네. 알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좀 출연을 해서 네. 저도 이제 40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중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네네.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하려고. 야, 필기 준비하셨네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 민관 씨는 오늘 면접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방송 오후 1시 꼭 고정하고 싶습니다. 합격! 안 된다면은 신동기 씨 몰아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제가 이제 세계 테마 기획 또 장학 퀴즈를 맡은 다음에 한번 생각을
이쪽으로. 자, 저희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필기도 준비하시고 열린 마음도 준비하셔서 귀 쫑긋 하시고 오늘의 정보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덜컥 그러게요. 은퇴를 상황이 맞이하셨나요? 네. 아니면 은퇴 이후에 또 재취업을 꿈꾸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신중년 일자리 고민 시원하게 타파해줄 저희 오늘의 내용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어플을 여시고 상단에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누르시고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창에 메시지로 궁금한 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바로바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5, 60대 신중년 은퇴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분들 이 세대가 사회적인 의미가 그렇죠. 이제 크기 때문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에 태어난 현재 5060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러면 몇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네. 세대다. 또 산업화의 역군.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섭렵한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요. 아마 인구 규모도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현재 우리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되고요. 4분의 1이나. 네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지금 막 은퇴를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다시 한번 또 환원해서 이렇게 잘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네. 인구에서 가지고 있는 4분의 1이라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이라 3분의 된다는 1. 거는 네. 그거 대단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한숨 돌릴 틈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닙니까? 네, 네. 일명 낀 세대라고 하죠. 꼈죠. 네. 근데 조금은 한숨 돌릴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수명이 늘어나고 네. 일은 또 다시 바로 또 해야 되고. 맞아요. 예. 참으로 현실이 이제 그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고 이게 뭐죠?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볼까요? 아니 여기서 왜 49.4. 예. 내 몸무게를 어머 몸무게시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왜요? 내 몸무게 뭐? 많이 줄이신 거 아니십니까? 저게 무슨 숫자예요? 저 몸무게는, 저 숫자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몸무게가 49.4. 네, 진짜 신고- 거기까지 갔었어요? 신검 받을 때는 더 낮았어요. 이야. 근데 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까? 49.4는 네. 몸무게는 절대 아니고요. 신중년층의 평균 퇴직 나이라고 합니다. 신중년이 그러니까 50세가 되기도 전에 은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퇴직 연령이 50세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더 큰 비극이 신중년들의 희망 근로 나이는 71세라고 합니다. 갭이 너무 크네요. 자기의 의지보다 무려 20년이나 빨리 이제 퇴직을 한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도 이제 40 초반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하는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으로 치면 10년이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았죠. 네. 지금 아들 둘이 첫째가 지금 5살인데 어떡하나. 10년도 안 걸리면 이제 10년 중학교도 뒤면은 보내야 되고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대학교도 네.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수입이 좀 이렇게 갈 길이 너무 멀단 말이에요. 아니 이러면은 신중년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경화 본부장님. 네. 저 숫자에 되게 놀라셨죠. 네. 근데 저 숫자는 사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퇴직 연령이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50대를 생각해 보면 또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잖아요. 부모님도 봉양해야죠. 또 자녀들도 굉장히 교육비. 학비도 많이 예. 들고 그래서 굉장히 지출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빠른 퇴직과 또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또 시간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이 갭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60 세대가 약간 그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네.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골든타임, 마지막 네. 골든타임이 5060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좀 보장이 되는 완전 고용이 가능한 사회였다면 이제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게 어렵고 또 본인들의 어떤 개인들의 욕구나 취향들도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70, 80까지 어떤 그런 직업 경력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번의 직장을 옮기게 되는 일종의 노마드 일자리 네.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유목민의 시대 일자리에도. 그러니까 좀 일에 대한 전략과 인식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진짜 전략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뭐 청년이라서 막 그 불타는 의지로 네. 내가 시간이 걸려도 내 원하는 일을 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 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틈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게 길어질수록 불안해지고요. 네. 근데 생계는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네. 식솔은 있고 네. 참 진퇴양난인데 이게 네.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신중년들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신중년 재취업 현황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일생 동안 일했던 그 주된 일자리는 서비스 직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많았는데요. 지금 네.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 순이었는데 그런데 현재 일자리 현황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그러네요. 압도적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높네요.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예. 베이비붐 세대 특징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수요는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이분들을 수용할 수가 수용할 없네. 아직 준비가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특정 직업군에 이제 일이 이제 많이 몰린 건데, 몰리네요. 그러니까 생계형 재취업이란 뜻이랑 뭐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팀장님께 좀 네네. 말씀을 여쭐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중장년 분들이 그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이제 뭐 그 노후의 이제 새로운 그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일과 연관돼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비율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네. 노후에 일하고 싶은 이유가 나왔는데 네. 1위가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높은데 소득을 위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동진 MC도 작년에 퇴사하셨죠? 네. 네. 신동민 선배님이라고 하다 갑자기 신동민 MC는 오빠.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 저 공적인 자리에서는. 네. 며칠 방송에 선배님이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네, 네. 이제 MBC 25년 다니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예, 예. 새롭게 뭔가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한 2달 상의 끝에 나와서 이제 도전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아무런 뭐 이렇게 보장돼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좀 막막함이 불안하고 있죠. 예. 두렵고 그때 이제 겨울이라 추워서 더 이제 떨기도 고민되고. 했는데 추웠다는 게 속상하다. 상당히 네. 근데 이지연 씨는 저보다 네, 저는 더 먼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퇴사를 14년 차에 했으니까. 비슷한 감정 느끼셨을 예, 것 그때는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여러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정말 퇴사 뭐 나이와 뭐 중년과 그럴 때가 14년, 20년 그러니까 14년이니까 8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오신 지가 8년 됐다는 거죠? 저는 어찌 보면은 뭐 경력 단절 뭐 그러니까 그쪽이 더 맞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엄마의 역할도 좀 하려고 뭐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네. 민관 씨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노후 준비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그 카레이싱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처음에는 많은 선후배분들이 이제 레이싱 하지 마라, 방송에 네. 집중해라라고 말씀했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돈만 벌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내 인생도 좀 즐기고 싶고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는 레이싱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 레이싱을 통해서 수입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시작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도 그때하고 또 뭐 잘했어요. 하시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영상 제작 회사라는 문어발식이시네. 저는 뒤가 없어요. 분산 투자. 일단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고 네. 제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몰아붙여요. 하다 보니까 돈이 또 따라오더라. 하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따라오더라 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TV에 전에보다는 안 보여서, 네. 민간 씨 어떻게 지내는 거지? 했는데,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보일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은 생방송 오후 1시에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매일 직업도 여러 나오세요, 가지 매일. 가지고 네. 있고 네네네. 정말 열심히 활기차게 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근데 네. 정말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일을 잠깐만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할 때는 막막한 기분이 들고 네. 그리고 이 텀을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직업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니까 주된 일자리와 또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연결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더라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직업이 되기도 하고, 민관 씨처럼. 네, 또 네. 창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기관에 또 취업으로 되기도 네.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중장년 교육 아카데미에서 만난 분들끼리 서로 의기투합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런 단체가 나중에는 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길이 한계가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일자리라는 것도 꼭 취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창업, 창직, 또 1인 창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또 귀농, 귀촌, 또 사회공헌, 어떤 프리랜서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를 그러면 어디에 취업하냐라고 봤을 때 뭐 일반 중소기업도 있지만 뭐 소상공인 분야, 네. 또 민간 비영리 기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폭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욕구나 상황에 맞게 잘 설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귀농도 이제 상담이 가능한 거군요. 네, 네, 네. 귀촌 나중에 같은 이제, 거. 네. 예, 제가 생각할 때, 네. 예, 이 프로그램 이제 하차할 때, 귀농을 꿈꾸며 상담을 제가 신청을 멋지죠.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신중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네. 노유진 팀장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신중년들을 직접 고용하시기도 하십니까? 그 사회적 기업을 다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민간 기업, 영리 기업과 뭐 비영리 기업의 중간 정도라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리도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저희도 고용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직원이 33명 정도 되는데 45세 이상이 20명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너무 행복하시겠다. 저도 나이가 중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54년생이니까 69세. 오. 네, 68세? 아, 68. 네, 네, 네. 그러시구나. 지금 되게- 그러면요, 혹시 네. 그 사회적 기업에서는 네. 그 취업 컨설팅을 해주실 때 사회적 기업 쪽으로만 매칭을 해주시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 교육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니즈가 개별적으로 좀 다르고 네. 또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 당시 59세 정도 되셨어요. 네. 기술 영업으로 아주 오랜 동안 잘 일을 하셨던 분인데 거의 뭐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기대임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임금은 뭐 200에서 2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소기업 쪽에서 좀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형 강소기업 리스트를 300개를 드렸어요. 오, 네. 네네. 그 리스트를 자세히 보시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리스트를 보내봐달라 했더니 그걸 바로 다음날 한 15개 정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셔서 정말 열심히 노크하셔가지고 취업을 하셨습니다. 아, 예, 예. 네네. 네. 성공. 근데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그 마음도 급하고요. 빨리 나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내 경력이 빛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효율적으로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 탐색이라고 했을 네.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직업을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찾아야죠. 직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탐색을 잘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탐색일까요? 인터넷 탐색. 인터넷. 인터넷. 네. 근데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네. 탐색에는 한 3대 요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새로운 경험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새로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망,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애 전환기에 건강검진을 받듯이 저는 누구나 나이 한 50쯤 되면 한 번쯤은 조금 생애 전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 일자리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생계형 일자리는 아니지만 새로운 직업을 탐색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또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로는 매우 좋은 저는 그 기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정말 뭐 잘 탐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시각이 1시 21분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이제 한 분 모셔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시작하고 도전해본 용기 있는 분을 먼저 만나봤거든요. 만나볼까요?